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OECD 통계가 2018년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과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18년도에 16.4%나 급격하게 인상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수준이 높은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속도는 빠른 것인지 정확히 비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8년 통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2018년도에 16.4%를 올린 것이 그 수준이 정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것인지, 또 그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 최저임금 이슈가 이제 큰 화두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 또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큰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해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2018년도 명목 최저임금 인상률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명목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최저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는 OECD 통계로부터 2020년 2월 25일에 다운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2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인상률이 1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서 인상률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인상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주 단위로는 그 인상률이 다릅니다. OECD 평균, 즉 27개 국가의 평균은 5.8%가 되겠습니다. OECD는 현재 회원국이 36개국으로서 데이터가 가용한 것이 27개국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2018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최저임금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27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인상률이 14.7%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서 마이너스 2.4%를 기록하였습니다. OECD 평균은 3.3%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2018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처한 사항이 모두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점이 바로 중위임금인 것입니다. 중위임금이란 것은 임금을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까지 쭉 순서를 매긴 다음에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중위임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해당되는 임금 대비, 즉 중위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 결과를 보시면 터키가 1위를 28개국 중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값은 0.71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값이 0.59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28위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는데 0.33이 되겠습니다. 28개 OECD 국가의 평균은 0.5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위임금 대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A, B, C, D 5명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임금이 A는 1,000만원, B는 2,000만원, C는 3,000만원, D는 4,000만원. 이 사람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중위임금은 중간 지점이니까 바로 C 사람, 즉 3,0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임금, 즉 산술평균, 쉽게 각 5명의 임금을 평균 내면은 6,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6,000만원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D와 E 사이인데 이것이 중간 값을 갖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중간값, 중위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인지 국가별로 보려고 할 경우에 산술 평균 대비해서 이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되겠죠. 즉 실질적으로 중간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임금을 많이 받는, 평균 자체가 많이 받는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하게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 오른쪽으로 편중되는 거죠. 평균 임금 자체가. 따라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임금을 가지고 중간에 있는 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큰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중위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 국가 중에 명목 최저임금이든 실질 최저임금이든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준도 우리나라가 27개국 중에 8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영국보다도 높고 미국보다도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오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고 또는 최저임금 대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고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예 자동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얼마 이후에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현행 최저임금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는 퀘스천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 즉 실질 GDP 성장률이죠. 플러스 소득 분배 조정률로 결정하자. 자, 이 경우를 활용해서 2018년도를 보면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을 높게 잡아 2%,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아 3%. 그러면 소득 분배 조정률은 11.4%가 됩니다. 즉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올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소득 분배 조정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 분배 조정률은 경제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분배 조정률이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 분배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소득층의 소득을 조정해주자, 좀 올려주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소득 분배 조정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보다 소득 분배 조정률이 높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따라서 소득 분배 조정률은 경제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은 그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나와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 조정률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큰 혼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기업에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소득 분배 조정률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넘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소득 분배 조정률 자체를 그만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많이 하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덜 올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불확실성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4조에 나온 것처럼 업종별 구분을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숙박 및 음식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 적용한다는 등 또는 경제 성장률만 적용하는, 그렇게 업종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